누구나 다 알듯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은 제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가 마땅히 그 본분의 임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2월 15일 기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약 총 7,909건 중 정부 발의 316건, 위원장 발의 194건이며 국회의원 발의 건수는 약 7,399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의원 입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적 포퓰리즘 입법이나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입법마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입법과 포퓰리즘 입법 사례는 방지되어야 하며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구체적인 입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입법평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2020년 입법평가 보고서 발간과 오늘 입법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변호사협회의 활동 범위로 당연히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입법평가 보고서 발간과 이번 입법평가 심포지엄 개최로 우리 역시 법률 전문가에 의한 법안 검토 및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자치경찰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쟁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많았던 법률에 대해 담당 위원님들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평가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 입법평가 특별위원회 김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위원님들 그리고 입법평가 특별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법기관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과 법령을 만드는 데 대한변협 입법평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와 심포지엄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법치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평가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 및 경과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패스트트랙 3법 3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직자선거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입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발제를 한 형수법과 검찰청법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인데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삭제되고 검찰과 경찰이 이제 상호 협력기관 관계로 설정이 되면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 외에는 수사 개시권, 즉 인지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또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됨으로써 상당히 위축된 그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법의 개정은 75년 동안 해방 이후 75년 동안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의 주재자로 활동했던 검사의 권한이 축소가 됐고 반면에 이제 경찰은 큰 수사권을 갖게 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평가한 그 주 기준은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권리 구제와 기본권 보장이 잘 되도록 수사 기능이 적절하게 분배됐는지, 또 정보, 교통, 작전, 보안, 경비 등 막강한 치안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기능적 권한
분배에 해당되는지, 또 형사소송법과 달리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타당한지 등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그 유인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가 되고 검사의 보안 수사 요청권, 또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시정 조치 요구권 등이 이제 신설이 된 것입니다.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국법의 195조 검사의 수사에 대한 조항과 196조 검사가 모든 수사를 사법경찰관들을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폐지가 되고 현행법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195조에 상호 협력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197조에는 경무관, 총경 등 사법경찰관들의 수사권이 부여되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영장이 또 겹치는 부분, 또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기각했을 때의 어떤 보완 장치 등등이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 달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도 기재되어 있고 불송치 결정 사건은 검사가 또 90일 내에 검토를 하고 다시 경찰로 반환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정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수사 관할의 불안전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범죄 재판은 법원에 의한 법원조직법에 의한 재판 관할로 규정이 되어 있고 검찰도 그에 맞춰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경찰서 관할 위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실제 활동을 하면서 좀 불편을 느꼈던 것인데 고향 지청 산에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더니 자기 피의자가 자기 관할 주민이 아니라고 다른 경찰서를 이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위증 사건이고 위증은 고향 법원에서 고향 지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지 관할이 되는데 왜 여기서 수사를 안 해주느냐 했더니 우리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가 좀 나중에 이제 범죄 피의자의 주거지냐 범죄지냐 현재지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빨리 수사가 종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법무부 차관의 그런 사건에서 보듯이 사건이 안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직결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장이 검사의 기소 없이 직결 처분으로 하는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은 그나마 이제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봅니다. 근데 이제 내사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외에는 그 누구도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세 증거 능력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부동이 되면은 이것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 단계에서 뭐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진술한 그 진술에 대한 실체적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나 경찰관 앞에서 자백을 했다 해도 법정 가서 부인을 하게 되면은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과 장기화로 귀결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되고 검찰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들도 사법경찰관이라고 동일하게 일반 사법경찰권을 주면서도 이들에 대한 역할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에서는 검사에게도 사법경찰관과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6대 범죄, 즉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간의 충돌이라 하겠습니다. 검사의 개시는 또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만 한정됨으로 있어서 결국 대통령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결국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법률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위 법령을 보면은 아주 조잡할 정도로 뭐 뇌물 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아주 조밀하게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죄명 대상자 뇌물 액수 등. 근데 이런 걸 일일이 따지면서 과연 수사할 검사가 몇 명이나 될지, 그래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 인지 수사권은 형해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모든 1차 수사는 사법경찰관들이 하고 검사는 2차 수사를 해라 보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간편하고 국민들한테 혼동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차별했습니다. 검찰청 소속 지금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이들도 1차 수사권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 형평성이 어긋나 보이고, 제 생각에는 검찰청 내에 수사관과 검사는 기능적으로 업무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검사와 수사관 간의 업무 분리는 물론이고, 검사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해서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할 수 있게 있는데, 이런 좀 것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아예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박탈하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러한 법안까지 발의하겠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 시행 일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보면은 대개 부칙은 시행 날짜를 부칙에 정하는 것인데, 그 시행 날짜를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항은 금년 1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른 조항인 그 검사의 증거 능력, 조서의 증거 능력은 내년부터 시행되게 돼 있는데, 이 부칙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체가 입법권자 스스로도 준비가 된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